중국 해군도 지금 항공모함을 갖고 있잖아요. 뭐 랴오닝함도 있고 산둥함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중국 항공모함의 좀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 항공모함은 이 지금 F-35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이륙해서 수직 착륙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장을 탑재하고도 그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랴오닝함이나 산둥함 같은 경우에는 이륙을 할 때 전투기 자체 추력으로 이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해군 항공모함은 이제 캐터펄트라고 하죠. 사출기로 이제 강제로 이륙을 시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장을 많이 탑재해도 이제 무리가 별로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전투기가 무장을 가득 싣고 힘이 무겁잖아요. 힘까지 세려 밟으면 그럼 이제 기체에 무리가 가죠. 그리고 이륙하는데도 중량의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함재 전투기가 달 수 있는 무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F-35B는 초강력 엔진과 함께 리프트팬 뭐 이런 것도 다 달려 있어가지고 사실 좀 약간 괴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중국 해군 항공모함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전투 행동 반경이나 이런 거는 조금 F-35B가 제약이 있지만 전반적인 전투기 성능은 일단 F-35B는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뭐 J-25 이런 것들은 보기 힘들거든요. 일단 훨씬 앞선 전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뭐 해리어 같은 것도 좀 실려 있습니까? 해리어는 이제 다 퇴역을 했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 해병대만 조금 남아있어요. 영국은 다 이미 퇴역을 시켰고. 영국은 퇴역을 시켰고. 네, 그 F-35B로 이제 그걸로 이제 전환 중에 있고. 반면에 이제 미 해병대 조금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 공군이 사용하던 해리어기를 미국에서 가져간 게 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선조국이 예비 부품들. 이제 부품 문제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지를 위해서 가져가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미군의 이런 자료를 보면 해리어가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그 사고율이 높은 항공기 중에 하나예요.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높은 비용 중에 하나였는데 다만 이제 F-35 물론 저 이제 F-35 공장도 실제로 이제 갔다가 보고 했는데 F-35 A, B, C 세 가지 모델 있잖아요. A는 이제 우리 공군도 40여 대를 이제 보유할 예정이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F-35A는 공군형, B는 해병대용, 미 해병대용, C는 미 해군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세 가지 모델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조종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종 교육을 받을 때 굉장히 쉬운 거죠.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교육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비율을 굉장히 많이 좀 높여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호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비나 운용에 있어서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게 비용하고 이게 아주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고. 그럼 이 퀸 엘리자베스함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얘네들도 우여곡절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이전으로 올라가 봐야 되는데 사실 영국 해군이 이 경항공모함 인빈시블 이전에 좀 큰 항공모함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제 CV-1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CV-1. 그 당시 이제 프로젝트명인데 이 신형 항공모함이 뭐였냐면은 지금은 이제 미 해군에서 안 쓰지만 미드웨이함이라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중에. 아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미드웨이. 시청자분들은 미드웨이함 하면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그 미드웨이 해전으로 유명한 그렇죠. 그 이름을 따서 만든 항공모함이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항공모함.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항공모함이었는데 한 6만 톤급 이상 되는 그 미드웨이급에 버금가는 항모를 영국 해군도 가지려고 했었어요. 사실 영국 해군도 예전에는 멋있지. 그 캐터펄트 이착륙 방식의 그 항공모함을 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이게 1960년대 얘기거든요. 야, 60년대. 대박. 근데 문제는 이제 60년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이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국력도 이제 서서히 쇠퇴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게 됐죠. 근데 이제 영국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경항모로 갔다가 다시 큰 걸로 갔다라는 거죠.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걸로 갔다라는 건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경항모함 써보니까 이거 너무 작아. 그리고 애매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운용했던 비행기가 이제 전투기가 CL이었잖아요. 해리어는 기본적으로 지금 F-35B랑 비교해봤을 때 많이 떨어져요.
아우 비교가 속도도 되겠습니까? 느리고 네. 그다음에 항공 전자장도 안 좋고 물론 뒤에 이제 개량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제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연력을 그러니까 항공모함의 핵심은 그거죠. 어디 딱 나타나서 비행기 띄우고 우리 때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봐봐 우리 이렇게 힘 있어 이 시연력을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물론 이제 그 종합적인 전투력도 굉장히 핵심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항공모함의 핵심은 시연력입니다. 그 나라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항상 무슨 일 나면 물어보는 게 이제 보좌관들한테 야 우리 항공모함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빨리 보내. 인도형에 있습니다. 네, 빨리 지중해에 있습니다. 그렇죠. 걔네 보내.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나중에 혹시 경항보 관련된 얘기 뭐 할 기회가 있으면 또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영국이 근데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야. 큰 거 하려다가 실패하고 작은 거 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큰 거 하자. 결국에 다시 간 거죠. 영국도. 근데 사실 우리는 조금 입장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를 경항공모함으로 끊는 게 굉장히 경제적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끊어봐야죠. 네, 그러니까 뭔가 도전을 일단 해보는 게 네, 중요한 네, 거라. 네. 예. 네. 그럼 이 퀸 엘리자베스함 이 정도를 건조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해봤는데 네. 이게 영국 돈으로 척당 뭐 31억 파운드 들었다고 합니다. 31억 파운드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환율 계산해보니까 네. 우리 돈으로 5조 원 됐어요. 야. 막대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재밌는 거는 사실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정 이 획득 사업 했을 때 뭐 무기체계 획득 사업 똑같죠. 다 경쟁으로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이기면 경쟁이 이기면은 그냥 노다지죠. 노다지인데. 네. 근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사실. 이제 사실 우리도 뭐 이후에 그렇게 겪게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갈수록 그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주포 지금 한 2,000문이 넘잖아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네네. 지금 K55, K55A1, 그다음에 K9, K9A1 한 뭐 거의 한 2,000문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K55가 1,000문 이상 뽑아내면서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K1 전차도 한 1,000대 이상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80년대, 90년대 경제가 좋았잖아요. 어우, 장난 아니었죠. 그러니까 뽑아낸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막말로 뭐 1,000대 이상 뽑아낸다는 건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상기동 장비는 그러니까 뭐 수백 대 정도예요, 이제. 그럼 이제 승자가 되면 싹쓸이를 하지만 패자는 정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처참한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도 경쟁으로 했지만 네. 어떻게 했냐면은 네. 영국의 그런 조선 관련 방산 관련된 회사들이 일종의 조인트 벤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연합체를 만들죠.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얼라이언스라는 걸 만들어요. 네. 재밌는 거는 네. 올해 마덱스 있었죠. 네네. 마덱스. 네. 마덱스 2021 있었잖아요. 네네. 이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얼라이언스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부스를 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에어크래프트 얼라이언스는 그런 이제 항모와 관련된 솔루션 이런 것들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제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국이 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산업적으로 이제 해서 상호 협력. 네, 그다음에 경제도 살리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그 경항모 관련돼서 뭐 밥콕이 지금 현대중공업 그 밥콕이라는 회사가 이 퀸 엘리자베스 만들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콕이 지금 현대중공업이랑 손을 잡았고 대우중공업은 이제 이탈리아 핀칸테리라는 회사하고 조선소하고 이제 손을 잡아서 경항모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퀸 엘리자베스가 만들 때 영국 내 6개 조선소에서 블럭을 만듭니다. 퀸 엘리자베스 중요한 큰 블럭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최종 조립하는 조선소로 가져와요. 네. 거기서 딱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퀸 엘리자베스함 개발하고 건조하면서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신기술들을 많이 적용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모함 내에서 네. 무장 있잖아요. 네네. 폭탄 미사일. 네. 이런 것도 또 자동으로 이렇게 이송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었고. 사람이 직접 끌고 다니는 게 이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요즘 물류센터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런 무장 배송 체계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F-35B와 관련된 항공모함 운용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우리에게 좀 팔려고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독도함 아실 거예요, 많이. 그럼요. 그 독도함 만들 때 사실 영국에서 많이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영국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KD2 같은 경우 충무공 이순신함 네네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공 방어 체계 있잖아요. 네네. 다층 방어 체계를 하잖아요, 우리 왜. 골키퍼 있고 램 있고 그다음에 SM2 쓰고 뭐 이러는 거. 요것도 사실 영국에 있는 회사가 이 컨셉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서 네. 그 컨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특히 해군 관련된 방산 관련된 것도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뭐 전투 체계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모두 국산화했지만 네네. 그 전에 이제 충무공 이순신함도 그렇고 뭐 광개토대왕함도 그렇고 다 이제 영국 회사들이 좀 연관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좀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관심이 많아요. 영국 회사들이. 그랬으면 이 전투기 이착륙 방식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공모함을 어떻게 보면 분류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처음에는 사실 지금 이제 F-35B를 퀸 엘리자베스가 운용하잖아요. 네네. 이걸 운용하려고 했었어요,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요? 아예 처음부터 이걸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2000년도 중반 이제 F-35 막 개발될 때 어떤 문제 생겼냐면은 갑자기 이제 전투기 무게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발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고 특히 F-35B가 그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지금 뭐 C형도 그렇고 네. A형도 뭐 사실 어느 전투기 개발하다 보면 이 무게 문제가 항상 나와요. 이게 문제가 되면서 그럼 이제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국이 여기다 돈을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F-35 프로그램에 돈을 많이 낸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영국 방산업체도 연관이 돼 있고 네. 영국 정말 투자를 많이, 특히 F-35B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그때 막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개발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거 나오면 얼마쯤 되겠다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야 안 되겠다. 그러면은 좀 더 개발이 잘 되고 있는 F-35C를 하자. 바꾸자. 어차피 이제 우리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여유는 되니 사실 7만 톤 넘어가면 그냥 사출 방식으로 가 되거든요. 사이즈가 나오니까. 근데 문제가 F-35B보다 네. 뭐 항속거리나 그다음에 무장 탑재량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요? 네, 근데 영국에서 계산을 때려보니까 야 이거 다시 바꾸면 돈이 더 들겠는데? 방식을 바꿔버리면. 네,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당시 영국 해군군이 옛날에 이런 캐터펄트, 이 사출기로 이륙하고 이제 이 어레스팅 후크로 강제 착륙하는 네. 방식을 썼지 네. 해리어 쓰면서부터 이걸 안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조종사 교육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조종사 교육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출기도 깔아야 되고 그럼 또 이제 배도 뜯어 고쳐야 되고 건조하던 거 또 뜯어 고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야 35B 하자. 그래서 다시 2012년에 바꿉니다. F-35B로. 이 퀸 엘리자베스 하면 근데 이 재래식이면서 추진 방식이 좀 옛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존하는 항공모함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원자력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아주 최첨단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이라는 건데 통합전기? 아마 이렇게 말씀하면은 많은 이 시청자분들이 그게 뭐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가 자동차 보시면 요즘 이제 대세가 전기 추진, 예, 전기 자동차 많이 전기죠.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 나오고 하이브리드. 배도 요즘 그런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 배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구함에 적용된 게 이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함에 적용되는 게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차랑 비슷해요. 옛날에 그 해군 갔다 오셨으니까 네네네. 뭐 초계함이라든가 네. 구축함, 네. 뭐 보통 가스터빈하고 디젤 엔진 같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빠른 속력을 낼 때 가스터빈 엔진 돌리잖아요. 기어에 물려가지고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럼. 그렇죠. 아시네. 아마 이 해군 갔다 오신 분들 중에 LM2500 가스터빈 엔진 얘기하면 그 얘기 다 하세요. 어우, 졸라 시끄럽다고 그래요. 얘는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서 모터로 배를 돌리는 거예요. 아 그럼 윙 엄청 조용하죠. 이렇게 되나? 엄청 조용하죠. 그러니까 영국이 좀 선진적이에요. 왜냐면은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예. 유보트에 대박하던 유보트. 잠수함에 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잠에 있어서 영국 해군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대구함에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도 영국 해군이 먼저 좀 했던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만 말씀드린 건데, 네네. 우리 지금 새로 하고 있는 차세대 구축함 있죠. 이제 한국형 223으로 불리는 네네. KDDX도 통합 전기 추진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이브리드냐 통합전기 추진 방식이냐 말이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본 바로는 사실상 통합전기 추진 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번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영국의 항공모함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과거부터 주기적으로 방문했던 것도 사실 6.25 전쟁 때부터 이어져 온 그 유엔군 참전 그리고 유사시 이제 유엔 전력 지원 제공국이기 때문에 영국이 그런 목적도 있었고 사실 몇 년 전에 영국 공군의 그 타이푼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이제 편대를 구성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그런 목적이 있었죠. 이제 영국이 유엔 전력 지원 제공국이다 보니 한국을 반드시 또 둘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일본에 뭐 가보면은 사실 지금 오키나와나 뭐 요코타나 그 유엔군 후방 기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거 앞선 편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우리 공군이 사실 대형 수송기를 사업을 하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일본 오키나와에 가면 가데나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 가데나 공군기지 가봤는데 일본에서 가장 큰 공군기지예요. 가데나 공군기지. 아, 거기 가요? 거기 가보면은 공군기지도 크지만 뒤에 가보면 탄약고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 탄약 중에 일부는 유사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탄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수송기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전쟁 나면 가서 오키나와 가서 탄약 실어 오는 실골 그 용도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군 파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번 영국 항공모함이 이렇게 한반도에 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서 뭐 아프간전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급변하는 그런 그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 야, 그 물결 정말 잘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요즘 그런 느낌 많이 들죠. 그래서 사실 뭐 아마 밀정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원자력 잠수함, 그다음에 뭐 항공모함. 우리가 향후 국방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정말 이 험난한 국제 정세 속에 살아남으려면 이런 정말 우리만의 전략 무기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미사일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향후에는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퀸 엘리자베스 방문 때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뭐 우리가 경항모 사업을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한번 퀸 엘리자베스 함을 자세히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